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격이 다가시기도 전에 내전이 또 터진 것인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지상전 강행을 예고하면서 가자 지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가자 지구는 우리 세종시 정도 넓이의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집트의 땅이었다가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곳입니다. 그리고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철수시켰죠. 2007년부터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5,000발을 쏘고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 지구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마스의 경우에는 민간인들까지 인질로 잡아 활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방문한 자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각 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알려주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가자 지구 인구의 반인 100만 명이 급하게 피란을 떠났다고 하죠. 당연히 해외의 언론들은 이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자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자국민 구출 과정에서 한국의 활약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BC는 한국의 소식을 급히 전했는데요. 때는 바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7일째인 13일. 이스라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 제3터미널에는 정오가 지나자 입국장과 출국장 사이 2층 로비에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이 마련된 임시 수속 창구에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마련한 군 수송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르려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군 수송기 시그너스에는 현지 체류 한국인 163명을 태워 급하게 자국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태우기 위해 군 수송기를 긴급 파견해 가장 먼저 자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말했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군 수송기 시그너스에는 22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까 분명 한국인은 163명이라고 했었는데 나머지 인원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바로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한국 수송기의 이들은 어쩌다 몸을 맡기게 된 것일까요?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해외 항공사들은 줄줄이 항공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들은 물론이고 유럽 항공사들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한국의 대한항공도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취소했지만 가자 지구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두바이 노선을 틀어 텔아비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급하게 데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죠. 처음에는 이들은 비교적 안전한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지역의 방공호에서 지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발빠르게 캐치해 가장 먼저 군 수송기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파견된 것이 바로 KC-330인데요. 민간 여객기인 A330-200을 개조한 시그너스는 인원 300여 명과 화물 47톤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시그너스는 우리 공군의 공중급류기이면서 대형 수송기 역할도 해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교민 등 해외 인력 수송에 시그너스가 투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2020년 7월 팬데믹 확산에 따라 이라크에 파견된 근로자를 수송하기도 했고 2021년 7월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장병을 수송했죠.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할 때 현지 조력자들을 국내에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고 올해 4월에는 수단 내전 때 현지 교민을 수송하는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됐죠. 이처럼 시그너스는 벌써 5번째로 교민 등 해외 인력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그너스가 투입될 작전을 세우고 난 뒤 대사관 측은 항공편 출발 디데이로 잡은 13일 저녁 시작되는 유대 안식일을 앞두고 오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신청자들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공항에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일부 관광객들은 집결 시간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나와 상황을 살폈고 이젠 전쟁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관광차 이스라엘에 왔다는 조모 씨는 우리 국민을 태운 대한항공기 비행기가 지난 10일 떠난 뒤에 한두 차례 더 수송기가 뜰 것으로 예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죠. 하지만 비행기가 뜨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던 이들. 다행히 무사히 14일 늦은 밤 한국으로 귀국하며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해외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자 그야말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바로 한국하고 너무 비교되잖아 라는 것입니다. 대체 일본의 수송기와 한국의 수송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일본은 대처하는 시간부터가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한 나라인데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보고 체계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빠른 상황 판단과 함께 일단 수송기부터 띄우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일본도 수송기를 띄워 자국민을 태워왔는데요. 한국인들과 함께 시그너스를 타고 온 일본인들은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 뒤 인도적 차원에서 남은 자리를 일본에게도 양보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전세기를 탄 일본인들은 3만엔, 약 27만 원을 내야 했다는데요. 국민의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 구출한 한국과 유상 구출한 일본의 대응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늦게 온 것도 분통 터져 죽겠는데 돈까지 내라고 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은 적절했다는 대답으로 여전히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한국인이 정말 부럽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게 확실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카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 대사까지도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죠.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국 국민을 구출하지도 못하고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는 등등 이런 게 세계 3위 경제국가가 할 일인가? 능력이 얼마나 안 되는 거야? 그저 부끄럽기만 하다. 감사의 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한국인들에게 보냅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이웃이 있어서 든든해요. 도와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원래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평상시에도 한국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감사할 따름이야. 아이들에 대한 한국 분들의 태도도 너무 상냥하고 따뜻하네요. 일본에는 아무리 군대가 없어서 시간과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말이죠. 재난 지역에 국민이 있는데도 행동이 너무 느립니다. 만약 인질로 잡히거나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한국의 인도적인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말 느리네요. 매번 돈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 늦어지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일본인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아무리 평소 사이가 안 좋았어도 위급 상황에서는 일단 인도적으로 구해내는 것에서 한국인들의 인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만 하네요.